안녕하세요, 이균입니다. 통계학개론 7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정규근사입니다. 정규분포에 근사시킨다는 내용이고요. 이것의 이론적인 배경인 중심극한 정리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이항분포하고 정규분포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를 배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중심극한 정리입니다. 중심극한 정리. 수학적인 정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어로는 Central Limit Theorem, 중심이란 뜻이죠. 가운데, 극한, 그리고 이론이란 뜻입니다. 정리. 그래서 줄여서 CLT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중심극한 정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표본 평균의 분포는 정규분포에 근사한다 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주머니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모집단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많은 숫자가 들어있는데 이 중에서 랜덤으로, 그러니까 무작위로 3개를 뽑아서 평균을 한번 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먼저 이제 12, 18 이렇게 뽑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합쳐서 얼마죠? 40이니까 이거 3개의 평균은 13.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뽑은 것을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합니다. 13.3. 또 다른 사람이 뽑았으면 또 어떤 값들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제일 작은 값은 7이고요. 제일 큰 값은 22인데 3개의 평균을 구하면 이쪽으로는 잘 내려가거나 이쪽으로 올라가지 않고 자꾸만 가운데로 몰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랜덤으로 3개를 뽑아가지고 평균을 구해주면 자꾸만 가운데로 모이고 그 분포를 오랫동안 누적해서 보면 어떤 분포가 될 것인가 라는 데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오늘의 정리입니다. 알아낸 현상을 말씀드리면 일단 우리가 구한 평균은 가운데는 몰리고 있죠. 그리고 여러 번 시행하면 그 빈도수의 모양이 종 모양이 됩니다. 그 종 모양이 거의 정규분포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교재 125쪽에 중심극한 정리라고 제가 써놨는데 약간 수학적인 내용이지만 한번 그냥 쭉 읽어보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1, x2, xn 표본이죠. 독립적으로 뽑은 표본일 때 모집단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거기서 n개의 샘플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표본 평균 x바를 구합니다. x바는 표본에 따라서 매번 다른 값이 나와지는 그런 확률 변수가 되겠죠. 즉 x바는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x바의 분포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이 x바의 분포는 정규 분포에 근사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n의 값이 좀 커야 됩니다. 그때 x바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과 동일하고요. x바의 분산은 모집단의 분산보다는 n분의 1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x바의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르고요. 평균이 뮤, 모집단의 평균입니다. 그리고 분산은 모집단의 분산이 시그마 제곱일 때 표본 평균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입니다. 표준화해주면 이렇게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겠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모집단의 분포 형태를 모르는데 평균 x바는 무조건 n만 크면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중심극한 정리의 키입니다. 자, 이 사실을 그림으로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값이 있고요. x의 분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균이 뮤고요. 편차는 이 정도 한 시그마 좀 크죠. 이렇게 되어 있는 모집단의 분포에서 이 분포 형태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샘플을 뽑았습니다. x1부터 xn까지 샘플을 뽑은 다음에 이걸 가지고 평균을 구했습니다. x바를 구했죠. 그러면 x바의 분포는 어떻게 되냐면요. x바의 분포는 평균을 중심으로 가운데 몰려있는 이러한 정규분포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편차는 원래는 시그마였는데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자승이니까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모집단의 분포가 어떤 분포인지 상관없이 x바를 구하면 x바의 분포는 정규 분포에 가까워진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x바의 평균이 뮤고 x바의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것을 계산하는 어떻게 했는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바의 기대값은, 왜 x바라고 하는 것은 x값들을 쭉 더한 다음에 n분의 나눠준 것이죠. 기대값은 요 상수가 앞으로 나오고요. 각각의 기대값으로 이렇게 표시되어지고, 그리고 요것은 x1의 기대값은 뮤, x2의 기대값은 뮤 해서 전부 다 뮤이기 때문에 뮤가 n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n분의 1이 있으니까 지워져서 뮤가 됩니다. x바의 기대값은 뮤가 되죠. 자, 그런데 x바의 분산은 어떻게 될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n분의 1 x1부터 xn인데 요 n분의 1이 밖으로 나올 때 제곱의 기대값이니까 이게 n제곱분의 1로 나옵니다. 그리고 각각의 분산의 합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는 공분산 값이 0이기 때문에 독립적이기만 하면 이렇게 각각의 분산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각각의 분산은 시그마 제곱, 시그마 제곱, 시그마 제곱이기 때문에 n 제곱분의 1에 n 시그마 제곱입니다. 그래서 n분의 시그마 제곱, x바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니까 편차는 이것에 루트를 씌운 거라서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x바의 평균을 구하는 공식이나 x바의 분산을 구하는 공식을 이 자세한 내용은 모르셔도 되지만 x바의 평균이 모집단의 평균하고 똑같고 그 다음에 x바의 분산은 원래 분산의 n분의 1이다 라는 사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좀 더 쉽게 시청각 자료로 만들어 놓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미국의 텍사스에 있는 명문대학인데요. 이름은 뭐 쌀이죠. 쌀대학의 통계교육 사이트입니다. 여기 들어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들어와 보시려면요. 크롬으로 여셔야 됩니다. 크롬으로 여셔야지만 깨지지 않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당연히 미국 사이트니까 영어로 되어 있죠. 두 번째입니다. 샘플링. 샘플링 아시죠? 표본의 분포를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은 모의 실험이라는 뜻이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본의 분포의 모의 실험. 자, 왼쪽에 비긴을 누르시면 뭐 이런 장면이 나올 겁니다. 이 그림을 좀 설명을 하면요. 맨 위가 모집단입니다. 모집단의 분포가 무슨 분포처럼 보입니까? 정규 분포처럼 보이죠. 평균은 얼마요? 16이요. 편차는 5인. 편차는 5고 평균은 16인 그런 정규 분포입니다. 보시면 정규 분포라고 써 있죠. 자, 거기서 제가 이제 평균을 구할 겁니다. 몇 개를 뽑는다고요? 5개를 뽑아서 평균을 구할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이 모집단에서 이렇게 5개를 뽑은 다음에 이것들의 평균이 여기 떨어지는 거예요. 자,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5개를 뽑아서 평균을 구하고, 5개를 뽑아서 평균을 구하고, 5개를 뽑아서 평균을 구하고. 어떻습니까? 계속 가운데로 몰리고 있죠. 이 작업을 제가 10만 번을 해서 누적을 해보니까 그것들의 분포가 정규 분포죠. 평균이 얼마입니까? 똑같이 16이죠. 편차는 어떻게 됐을까요? 5가 얼마가 됐다고요? 2.24가 됐네요. 5하고 2.24는 어떤 관계일까요? 이 편차가 5였으면 여기 편차는 루트 n분의 5죠. 루트 n분의 5. n이 얼마였어요? 그러니까 루트 5분의 5가 되는 거예요. 유료화시키면 루트 5죠. 2.24.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번엔 5개를 뽑지 않고 16개를 한번 뽑아볼까요? 16개를 뽑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위에 모집단에서 16개를 뽑아서 이 16개의 평균을 구합니다. 이런 작업을 또 10만 번 반복하니까 역시 정규 분포죠.
만약에 25개를 뽑아서 또 이걸 하면 역시 또 정규분포가 될 겁니다. 자, 평균은 원래 16이었는데 똑같이 16이죠. 그리고 편차는 5였는데 루트 n분의 5니까 5분의 5 해서 1이 나오죠. 예,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건 그렇게 놀랍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분포이면 평균의 분포도 당연히 정규분포일 것이다 라는 것은 누구나 추측할 수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모집단의 분포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폼 분포입니다. 유니폼은 일정하다, 균일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0부터 32까지 나올 확률이 똑같은 겁니다. 즉 평균은 가운데 16이 나오고요. 예, 그리고 편차는 9.5 이건 따로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제가 5개를 뽑아 가지고 평균을 구한다 그러면 아까에 비해서는 좀 넓게 퍼지겠죠.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하면 10만 번 해볼까요? 예, 놀랍게도 5개를 뽑아서 평균을 구했는데도 역시 그 분포의 모양이 정규분포에 가깝죠. 약간 좀 여기가 찌그러졌지만 이게 만약에 10개쯤 되면 거의 정규분포입니다. 예, 그리고 뭐 당연히 더 많이 뽑으면 완벽한 정규분포 모양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유니폼인 분포에서 뽑아도 평균의 분포는 정규분포에 가까워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밑에 skewed라고 되어 있는데 기울어진 이런 뜻이죠. 예, 이렇게 기울어진 분포입니다. 이게 왼쪽으로 기울어졌습니까? 오른쪽으로 기울어졌습니까? 예, 오른쪽으로 기울어졌다고 표현한다 그랬죠. 원래는 여기서 다 뭉쳐서 나오는데 오른쪽이 더 붙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기울어졌다 이렇게 영어 표현을 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5개를 뽑아 가지고 평균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 것을 10만 번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자, 모집단이 이렇게 치우친 경우에는 표본 평균의 분포도 치우쳤죠. 예, 정규분포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예, 그리고 평균도 원래 8.08인데 평균은 똑같군요. 예, 평균은 똑같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것을 16번으로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 약간 좀 치우치긴 했지만 좌우가 안 맞지만 그래도 거의 정규분포 가까워졌죠. 예, 25개 하니까 예, 이제는 거의 완벽하게 좌우가 대칭인 그런 정규분포가 되고 있습니다. 모집단의 분포가 이렇게 기울었다 하더라도 표본 평균을 구하면 다 정규분포 모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평균만 그런가? 밑에 하나 남아있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딴 걸 한번 구해보라는 겁니다. 메디안입니다. 메디안. 메디안이 25개일 때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평균은 25개만 되면 이런 분포라 하더라도 정규분포에 가까운데 메디안은 어떻습니까? 예, 한쪽으로 치우친 분포가 나오죠. 그래서 이것은 평균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다 라는 것을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분포 모양을 또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입니다. 커스텀. 예, 커스텀은 예, 관습 뭐 이런 뜻도 있지만 여러분들 맞춤 양복점을 우리가 커스텀 테일러라고 하고 뭐 맞춤형 할 때 커스터마이즈드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그려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분포가 이렇게 마음껏 생겼을 때, 모집단의 분포가 이렇게 엉망으로 생겼을 때 그때는 어떨까요? 자,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놀랍죠? 평균은 어떻습니까? 거의 정규분포에 가깝죠. 그런데 중앙값은 아주 엉뚱한 모양이 나오죠. 예, 이렇게 모집단이 어떤 분포에도 상관없이 표본 평균의 분포는 예, 한 25개만 되면 개수가 25개, 지금 이 경우는 뭐 16개가 돼도 정규분포에 가까운데요. 그래서 한 30개만 넘으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n이 30개만 넘으면 모집단의 분포가 어떤 분포든 상관없이 표본 평균의 분포는 정규분포에 근사한다.
이것이 중심 극한 정리입니다. 예, 다시 강의로 돌아가서요. 교재 128쪽에 예제 3.10입니다. 자, x1부터 x30까지 이것이 평균이 10이고 분산이 3의 제곱인 어떤 분포에서 독립적으로 뽑은 표본입니다. 지금 모집단의 분포는 우리가 어떤 모양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평균이 10이고 분산이 3의 제곱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30개를 뽑았죠. 그렇다면 표본 평균 x바의 값이 10일 이상일 확률은 얼마인가? 예, 표본 평균 x바는 대략 얼마 정도의 값이 나오겠습니까? 예, 평균이 10인데서 뽑았으니까 거의 10에 가깝겠죠. 그런데 그 표본 평균의 값이 10일 이상, 그러니까 즉 2일 이상의 차이가 날 확률이 얼마냐, 이걸 구하는 거죠. 그런 걸 구하려면 표본 평균의 분포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x바가 10일보다 큰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x바의 분포가 얼마인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다행히 중심 극한 정리에 의해서 x바는 정기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죠. 평균은 10이고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 네, 그림으로 표시하면요. x바의 분포는 평균이 10이고 편차가 루트 30분의 3인 그런 정기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0일보다 큰 확률, 이걸 구하는 거죠. 이걸 구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표준화해서 표준 정기분포를 찾을 수도 있지만 엑셀에서는 어떻게 구해집니까? 엑셀에서는 놈 디스트를 이용해서 왼쪽 확률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왼쪽 확률이 놈 디스트 10일까지의 확률, 10일까지의 확률, 평균이 10이고 편차가 루트 30분의 3. 예, 루트를 sqrt 함수로 씁니다. 스퀘어 루트란 뜻이죠. 그래서 이 값은 지금 이 왼쪽의 값이니까 1에서 빼주시면 이 노란색 부분의 확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갑자기 수학적인 내용이 많이 나와서 좀 어려울 텐데요. 게다가 중심극한 정리라는 것은 수학적인 정리죠. 그래서 이 정리를 지금 배운다는 것이 여러분들 기초 과목을 듣는 학생들한테 제가 이 수학적인 정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좀 부담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중요한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통계학 이론에서는 기본이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통계학이 성립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수의 법칙이고요. 또 하나가 바로 이 중심 극한 정리입니다. 대수의 법칙이라는 것은 많이 뽑으면 원래 값하고 비슷해진다 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표본 평균 값은 표본을 많이 뽑으면 모평균하고 같아진다 라는 것이고요. 시행 횟수를 많이 하면 시행 횟수분의 성공 횟수는 성공 확률이 가까워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동전을 100번 던지면 안면이 나올 확률이 보통 얼마 나와야 됩니까? 2분의 1이니까 100번 던지면 50번이 성공하나요? 그러진 않죠. 정확하게 50번이 나오진 않겠죠. 뭐 48번, 49번, 50번, 51번 이렇게 나올 겁니다. 어쨌든 하지만 이 시행 횟수를 점점점 많이 하다 보면 그 값이 2분의 1에 가까워지겠죠. 이것이 대수의 법칙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법칙이죠. 중심가 정리는 뭐냐면 표본 평균이 앞으로 통계학의 분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평균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분포의 중심이 어디냐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평균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할 텐데 이 평균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추론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추론이 합리적인가라고 생각할 때 그 평균의 분포를 가지고 이러저러한 그런 근거를 대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분포를 알아야 되는데 만약에 표본 평균의 분포가 모집단의 분포와 동일하다 그러면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로는 모집단의 분포를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혀 우리가 이러한 확률들을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런 이론도 개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표본 평균이 정기분포에 근사한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통계학적 이론들이 개발될 수 있었습니다. 이 중심가 정리가 없었으면 통계학의 이론적 근거는 거의 만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수학적인 정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제가
소개를 드린 것입니다. 강의 처음 시작할 때 이하분포하고 정규분포의 관계를 제가 이야기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이하분포를 따르는 x값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분포는 어떤 경우가 이하분포를 따른다 그랬죠? 예. 성공 횟수에 대한 분포가 이하분포라 했죠. 동전을 20번 던졌을 때 안면의 수, 그러면 20번 시행하고 한 번 할 때마다 성공할 확률은 0.5. 그러면 안면의 수는 20번 던졌으니까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고 모두 다 안면 나올 수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 10번 또는 9번, 11번 요 가운데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동전을 수번 던졌을 때 안면의 수 x의 분포는 이러한 분포가 되는데 요 분포 모양을 이렇게 살짝 자세히 보시면 예, 정규분포와 매우 근사하게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하분포가 정규분포와 비슷하다. 이것이 바로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하분포는 정규분포에 근사한다. 이것이 바로 중심극한 정리입니다. 중심극한 정리라는 것은 표본 평균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것이었죠. 그것은 x바는 n분의 시그마 xi니까요. 요 값이 정규분포에 근사한다는 것이고 요 n은 상수니까 결국에는 이 시그마 xi, x들의 값의 합, 서메이션 xi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뜻이었습니다. 중심간 정리라는 것은. 그런데 이하분포는 베르누이 시행의 합이죠. 기억하십니까? 이하분포는 뭐 n번 시행할 때 첫 번째 실패, 성공, 성공, 실패, 성공 그러면 결국에는 요 하나하나의 시행 값들을 전부 다 더한 것이 이하분포 값이라고 했죠. 이하분포를 따르는 변수 값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 횟수였어요. 요 하나하나 값들은 베르누이 시행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즉 이하분포를 따르는 x는 결국엔 뭐예요? 합한 겁니다. 즉 이하분포를 따르는 x는 어떤 값들의 합입니다. 어떤 값들의 합이니까 정규분포를 따르겠죠. 그래서 이하분포도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그때 평균은 얼마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평균은 NP, 분산은 NPQ. 평균은 NP, 분산은 NP 1-P를 따릅니다. 자, 이제 이하분포의 확률은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하분포는 이산형이죠. x의 범위가 떨어져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정규분포는 연속형입니다. 그 차이를 보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연속성 수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속되게 수정해 준다는 뜻이죠. 자, 예를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런 확률을 구하고자 합니다. x가 이하분포를 따르는데요. 6에서부터 8까지의 확률입니다. 자, 그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x의 확률값도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어요. 6에서부터 8까지의 확률을 구하는 것인데 그냥 구하면 6 확률, 7 확률, 8일 확률이고 3개를 더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정규분포에 근사시켜서 구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을 정규분포로 근사시켜 구할 때 6부터 8까지 요 면적만 구하면 6 전에는 뭐였죠? 5. 5는 또 여기까지 구하면 요만큼 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6이 플러스 마이너스 0.5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6부터 8까지의 확률은 5.5에서부터 8.5까지 확률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렇게 0.5를 더해주고 빼주고 하는 것을 연속성 수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6부터 8까지인데 6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7하고 8이겠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7하고 8일 확률이니까 6.5에서부터 8.5까지죠. 자, 이번에 6에서부터 8까지인데 다
등호가 안 들어있어요. 그러면 x가 얼마일 확률이에요? 7일 확률이니까 6.5에서부터 7.5까지겠죠. 이런 식으로 연속성 수정을 해서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자세한 문제 풀이는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적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